주제는 자료 분류 규정입니다. 분류 규정. 자료 분류의 과정과 규정인데, 자료 분류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자료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규정은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약속일 수도 있고, 우리끼리의 약속이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소위 말하면은 열거식 분류표,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KDC나 DDC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분류표 유형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서가 분류, 열거식 DDC나 KDC가 서가 분류로서의 용도 또는 활용성이 뛰어난 것은 있는데, 그것이 자료가 가진 모든 특성과 모든 주제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료가 우리가 보면은 단일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의 어떤 그 포커스, 즉 어떤 단일 개념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는 2개 이상의 주제도 갖고 있고, 또는 개념이 같은 주제 안에서도 포커싱 되는 관점이 여러 개일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복수 주제거나 복합 주제거나 뭐 혼합 주제거나, 또는 뭐 관점이 여러 개구나, 그랬을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더 중점을 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끼리의 약속을 우리가 문헌정보학계 또는 우리가 DDC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KDC를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은 그렇게 하자라고 정해 놓은 것이 분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 분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그 교재 2권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샀으면 좋겠다. 쟤는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전공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2개 정도는. 그래서 제가 강제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끔씩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용어도 어렵기도 하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돌아서고 다시 읽으려고 그러면은 다시 수업 자료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책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2번,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뭐 집중해서 듣고 그때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면은 이것이 내가 익숙한 용어도 아니고 익숙한 어떤 그 아는 분야도 아니라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읽고 돌아서면 모르겠고 다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 책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머릿속에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아마 중간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관계없이 이 공부에 자료 분류에 대해서 조금은 체계화하는 데는 책을 꼭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물론 설명이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읽으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도 제가 냈는데 그런 걸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분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류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에서는 자료 분류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서 예전에는 온라인 목록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도서관에서 어떻게 분류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도 어떤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면 분류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국회도서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외국 자료일 경우는 LC도서관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외국 자료일 경우에 뉴욕 도서관 또는 외국 자료일 경우에 어느 나라의 도서관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분류를 참고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또 자료 분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자료가 들어오려면 또 그리고 실물 도서관이 있다면 들어왔을 때 그 도서관에 뭘 정해줘야 돼요? 위치는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분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 분류를 할 수 있는 자동 분류 시스템이 분명히 개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 분류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게 그 전체적으로 본표와 보조표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개발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자동 분류 시스템이면 개별 도서관이 가진 어떤 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분류표에 있는 대로 하지 개별 도서관이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쓰고 있는지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료 분류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가 해야 될 임무고 우리가 가끔씩 분류가 그냥 단순 반복적 기계적 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기계적 업무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학문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학문 세계를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학문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분류표 알아야 돼요.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 DD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가 제가 얘기하는 앞으로 얘기하게 되는 분류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호 조합을 할 수 있는 본표와 보조표를 조합해야 되는 기호 조합, 역량이 동원되는 가장 지적인 작업이 바로 자료 분류 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가 분류를 잘 하려면은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도서관이 적용하는 분류표의 성격과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그다음 구성 체계와 구분 원리, 기호법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류 규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료가 들어오겠죠. 자료가 들어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자료가 다루고 있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 분야, 핵심 주제, 그리고 취급 관점.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어떤 취급 관점 주제도 알겠는데 또 뭐도 있어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료가 가진 형식이나 체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체제는 그냥 일반 단행본인지 또는 사전인지 또는 편람인지 또는 통계자료인지 또는 뭐겠어요? 정기자료인지 또는 역사서인지 이런 거에 대한 형식이나 체제가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뭐 한다? 파악해서 그것을 분류 기호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주제 분석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기호로 변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분류의 핵심은 주제 분석과 기호 조합, 기호 변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깥에서 조금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들한테까지도 들립니까? 자료 분류의 과정을 여러분들 봅시다. 자료 분류는 주제 분석에서 시작을 하고 제일 먼저 자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면 그걸 뭘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철학책이야 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경제학 책이야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자료의 주제에 해당하는 체적 주제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체적 주제어를 왜 만들어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번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적 주제어로 뭘 해야 돼요? 검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30이 경제학이에요. 330에서 339, 9999까지가 다 경제학입니다. 그러면 경제학 안에 무수한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는 전부 다 뭘로 변환이 되어 있어요? 기호로 변환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기호를 찾아가야 되는데 기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그 자료를 그 주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내가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최적 주제어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최적 주제어를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은 뭐 합니까? 그것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를 확인을 합니다. 분류 기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자료가 가진 형식과 체제를 파악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과 체제가 그냥 아무런 보조표를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류기호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나중에 하겠지만 분류기호 확인했을 때 이게 본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호 플러스 그 다음에 보조표를. 그래서 이것을 기호화하고 최적 주제어를 결정을 하면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기호화합니다. 분류 기호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보조표를 적용하는 조합까지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 나오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료의 주제를 분석합니다. 자료 주제 분석을 하는 이것이 자료 분류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같이 수업한 대부분의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류표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DDC 사용할 수 있고 KDC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주제 분석을 못해요. 주제 분석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료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추출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은 자료 분류표를 아무리 잘 활용할 줄 알고 자료 분류표 DDC에 통달했다고 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DDC를 활용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자료가 들어오면. 그리고 주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료에 취급된 주제가 복합인지, 그러니까 주제가 단일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를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관점이 여러 개인지,
범위와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과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즉 무엇이냐라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보조표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합 주제일 경우에는 복합 주제와의 관계에 있어 복합 주제의 두 개의 관계가 단순하게 그냥 서로 비교한 것인지, 또는 어떤 거는 영향관계인지, 또는 인과관계인지, 어떤 한쪽이 더 비중이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분류 규정을 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하고 나서 분류 기호를 뭐 합니까? 확인하고 분류 기호를 부여합니다. 반드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분류 기호를 제가 처음 예측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분류를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류 기호가 조합되는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냐 하면은 본표에서 확인해야만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모두 그 패턴은 똑같지만 그 패턴이 적용되는 데 있어 가지고 가끔씩 뭐가 있어요?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적용되는 분야, 그러니까 분류 기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까 꼭 직접 확인하고 제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거와 기타 요소에 대한 것을 다 해서, 만약에 기타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제 분석에 대한 단일 주제에 대한 기호만 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기타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주제 플러스 다른 보조표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분류 기호를 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시작합니다. 주제 분석합니다. 주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복수 주제어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주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 할 수도 있고요. 두 개, 세 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주제 분석을 할 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관련 개념, 소위 말하면 상위 개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한국 경제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위 개념은 뭐겠어요? 아시아 경제겠죠. 아시아 경제. 그런 것처럼 상위 개념, 그 다음에 하위 개념, 그렇게 이러한 부분까지, 또는 하위 개념이 무엇인지까지 포함하고 알고 있어야 찾아갔을 때, 분류는 뭐랄까, 주제는 분류 기호표는 뭐랄까,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경제사가 아시아 경제사 밑에서 내가 찾았는지를 확인하면은 제대로 찾아갔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적 주제어를 결정을 합니다. 바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경우를 거쳐갖고 주제 분석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복수 주제를 추출해갖고 여러 가지를 해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관련 개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최적 주제를 결정을 해도 됩니다. 바로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최적 주제어를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관색인에서 찾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색인에서 분류 기호를 확인을 합니다. 이코노믹스 했더니만 330이 나왔어요. 그러면 330 이코노믹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료의 주제를 이코노믹스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관색인에서 뭘 찾아요? 이코노믹스를 찾아요. 그럼 이코노믹스를 찾았더니만 뭐라고 돼 있어요? 330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30에 원표에 가가지고 330의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내용 확인을 하니 여기는 경제학이고 사회과학 안에 경제학이고 경제정책 여기네 확인을 하고 제대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주제 분석을 했던 개념과 분류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일치하면은 내가 제대로 분류 기호를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분류표에서 제시된 개념이 다르면은 내가 잘못 주제 분석을 한 거예요. 다시 주제 분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최적 주제어가 잘못 추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제 다음에 주제가 일단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보조표가 있습니다. 형식에 대한 보조표, 지역에 대한 보조표, 시대에 대한 보조표, 언어에 대한 보조표, 민족에 대한 보조표, 이러한 보조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지, 이코노믹스인데 그것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코노믹스, 여러분들 경제학 사전이면은 이 보조표를 적용을 해야 되고, 한국 경제학이면은 이 보조표를 적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19세기 경제학이면은 이걸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두 개가 적용될 수도 있고 세 개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표의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본표에 있는 분류표와 보조표에서 확인한 분류표를 합하면 결국은 분류를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뭘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yes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기호표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 보조표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가 보조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주제 키워드는 자료의 내용을 압축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최적 주제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료가 갖고 있는 내용을 키워드로 딱 압축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분류는 항상 뭘 전제로 합니까? 주제 분석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자료를 우리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자료가 주제 분석에 의해 가지고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문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총류의 일부 보면 여러분들 혹시 총류의 일부라고 하면은 총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총류에 해당하는 것이 총류에 해당하는 강목 총류의 강목 일부는 주제 분석에 의해서 분류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릅니까? 030 하면 이거는 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050 하면은 뭐냐 하면은 연속 간행물이고 그 다음에 070 하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신문이에요. 김채린 학생이 철학이라고 했는데 철학은 총류가 아니고 철학 100번대입니다. 그래서 철학서도 분류할 때 주제로 분류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류는 주제 분석을 전제로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제 분석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000에서 우리가 900까지 999까지 있는데 이 중에
800 문학류는 주제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뭘 전제로 합니까? 언어와 형식을 전제로 합니다. 문학 형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총류의 일부 강목 같은 경우에 사전, 그 다음에 050, 연속한행물 070, 그 다음에 신문, 이것도 어떤 언어와 지역을 전제로 해서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800가 총류의 일부 강목, 문학류와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표 KDC나 DDC는 전반적으로 다 뭐다 주제 분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주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서명에서 주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가 책은 뭘 하더니 서명이 자기가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서명이 주제를 가장 직관적으로, 명시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서명에서 주제를 여러분들이 최적 주제를 채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명에서 바로 보고 하면 좋은데 잘 모를 경우에는 내용 목차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용 목차 살펴보면 구성체계, 저술 범위, 전개 순서, 하위 주제의 취급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문이나 서론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면 본문도 한번 봐보고, 그래서 본문을 봐보면 뭐겠어요? 주제 분석이라든가 취급된 관점이라든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썼는지 어떤 시대에 대해서 썼는지도 알 수 있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저술에 활용된 서지나 주나 참고 문헌도 확인하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표제지 이면에 CIP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되고, 또는 국가서지 또는 목록 DB에서 분류기호나 주제명을 확인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용어를 잘 모르겠으면 용어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인물을 다루고 있다거나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잘 모를 경우에 그게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지 모를 때, 몇 세기에 있었던 일인지 모를 때, 이럴 때 뭐 하면서요? 백과사전이나 주제사전이나 용어사전 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오늘따라 너무 일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책 갖다 놓고 뭐 합니까? 주제 분석한답시고 하루 종일 책 읽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하는데 어떨 때는 재밌는 책이나 뭐 괜찮은지 또 이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그럴 때 어떨 때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분류를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책을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제 타이틀만 보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타이틀이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목차도 보고 서문도 읽고 저는 그때부터 생긴 이제 뭐 옛날부터 생긴 습관이지만 저는 저자가 쓴 서문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을 왜 썼을까?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책의 범위, 이렇게 내용이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러고 목차 보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일하기 싫으면 그렇게 저 주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책 보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저는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 했던 곳이 전혀 제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생소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연구도서관이어서 개론서 같은 책이 오면은 공부도 할 겸 이쪽 분야에 공부도 할 겸 해서 책을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정독은 안 하지만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혼 소문 이쪽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자료 어떤 구성원 전반적인 주제 분야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조금 하는데 도움이 됐고 제가 이제 수박겉 핥기식이나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항상 결과를 나타낸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개념이나 어떤 주제가 하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주제의 종류에 대해서 주제 분석을 우리가 하는데 그냥 살짝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몰라도 뒤에 나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념을 조금 알고 가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포커스가 한 개명, 즉, 그 구분지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로 우리가 구분지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분류지라고 얘기해죠. 결과물이 딱 하나로 주제 분석했을 때 결과물이 딱 하나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독립된 개념이고 단일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두 개 이상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복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복합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든 혼합 주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 주제, 복수 주제, 혼합 주제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구분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수 주제든 단일 주제 이외에는 다 뭐게요? 복수 주제일 수도 있고 복합 주제일 수도 있고 혼합 주제일 수도 있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복수도 여러 개, 복합도 여러 개, 혼합도 여러 개. 근데 조금씩 어떤 그 정보자료 분류론 쓴 윤희훈 선생님은 요거를 다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길래 제가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간략하게 이것을 이렇게 구분 짓고 우리는 하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는 할 때는 그냥 복수 주제 또는 복합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 주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제가 뭐라는 것이에요?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두 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개념이 두 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초 주제나 단일 주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 주제, 단일 주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 주제입니다. 그죠? 복수 주제 여러분들이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복수 주제 하면 특정 자료 내에서 독립된 주제들의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주제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시금치, 쑥갓, 배추 다 채소인데 그냥 각각의 어떻게 해요? 주제들이 시금치, 쑥갓, 배추 이렇게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복수 주제예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어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서로 뭐 하는가 이게 제일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혼합 주제라고 있어요. 그죠?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결합된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되는 것이에요.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A라는 주제와 B라는 주제가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구체성을 띠는 주제일 수도 있고 하나는 추상성을 띠는 주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혼합 주제예요. 복합 주제도 혼합 주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종류 이상의 패식과 각각의 포커스로 구성된 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우리가 봤을 때 요거는 복합 주제 같은 경우에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점이 다르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일 주제 아니면 뭐가 있어요? 단일 주제 하나의 개념을 다루고 있고 하나의 주제만 딱 다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단일 주제 한 곳에만
주제 분석했는데 개념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거기다 딱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 주제 플러스 뭐도 있어요? 관점도 있다. 그러면은 관점을 두 개의 관점이 있다. 하나의 주제 안에 두 개의 관점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관점에 분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관점을 지나서 주제가 두 개 있다. 그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복수 주제네 또는 혼합 주제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일 주제가 아니네 라고 생각만 하면 되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복수 주제에 해당하냐, 이것이 복합 주제에 해당하냐, 혼합 주제에 해당하나 몰라도 분류 규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류 규정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분류 규정 제가 어제 자료 올리면서 조금 비에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분류 규정에 대한 몇 개가 빠졌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류 규정은 지금부터 다 외우셔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만 뭘 할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일할 때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료 분류 일반 규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 규정도 얘기를 해요. 일반 규정은 DDC를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은 동시에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KDC를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이 다 적용하는 원칙이 일반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은 개별 도서관에서 DDC를 사용하면서 개별 도서관이 자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분류 규정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분류 규정은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자료 분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류 규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분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자료 분류에 적용할 원칙 또는 규칙이고 업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업무 매뉴얼에 포함하고 이거는 성문화된 지침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그렇게 만들어둬야 됩니다. 분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한 밑에 7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도서관이 채택한 분류 도구, 그리고 분류 도구와 도서 기호표. 우리 도서관은 DDC를 사용하는지 KDC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순한글 도서 기호표 5표를 사용하는지 6표를 사용하는지, 커터 셈본 3핑거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AC 저자 기호표를 사용을 하는지 도서 기호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료의 유형별, 주제별 분류 원칙과 선택 조항, 옵션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떤 분류를 하다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 어떤 주제 분야에 대해서는 2가지 형태 중에 도서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지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그 다음 분류표에 기술된 분류명사의 해석 범위 이때네 범위 축소와 확장, 유사 주제 및 관련된 개념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표시 시 앞서 얘기한 보조표가 2개, 3개를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그 다음에 DDC나 KDC를 쓰다 보면 10개씩 분류표를 쓰다 보면은 특히 DDC를 우리나라에서 쓰다 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동양 부분이나 동양 관련 주제라든가 한국 관련 주제에 있어 가지고는 DDC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도서관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신주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류 기호의 길이를 최대치를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2단계까지 분류할 건지 3단계까지 분류할 것인지,
분류 길이를 어디서 절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조기호의 적용 기준에 대한 기준과 원칙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규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 규정의 중요성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류표가 아무리 자주 개정돼도 뭐 할 수가 없어요. 학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갭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속도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둬야 돼요. 그것이 분류 규정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열거식 분류표가 복수 주제, 복합 주제, 혼합 주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은 또는 DDC를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서에 대해서 직무 이해라든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도구도 되고 이렇게 성문화된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으면 또 분류 담당자가 바뀌어요. 요즘 공공도서관처럼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그 전에 했던 또는 도서관에서 하기로 약속된 그 방법대로 신주제를 다루고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루고 동양 관련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번호 부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료 분류의 일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지침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앞서 얘기한 주제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자료 분류의 일반 규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준범 임원 왔고 그 다음에 늦게 들어온 친구가 누가 들어왔어요? 이다정 지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보자료 분류론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종료하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이 바로 연결될 것 같아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